저희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어젠다처럼 간단하게 저희 데모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분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공간과 분석을 실제 하실 수 있는 어널리틱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ADW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라든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엑셀 파일을 올려서 DB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펙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에이펙스는 저희 DB 안에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넣은 어플리케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시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이라고 저희가 DB 안에서도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OAC를 통해서 사용자도 손쉽게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젠2 기반의 오라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반 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트리밍과 골든 게이트 서비스가 존재하고 ETL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배치 작업을 위해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란 클라우드 서비스와 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에는 정형화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또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도 분석에 특화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ADW 제품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비정형이나 반정형화 데이터들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드웨어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스파크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 정형, 비정형한 파일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스토리지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널리틱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파이썬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에이펙스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것들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널리틱 클라우드가 제가 이제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 BI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형, 비정형한 모든 데이터들을 동일한 쿼리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SQL이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DB 안에 인 데이터베이스 어널리틱이라고 해서 올랩 솔루션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고, 그 중에 첫 번째는 DB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개발 툴에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분석 솔루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성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ERP나 CRM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들에 있는 데이터와 개인 또는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데이터, 또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공공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다가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런 ADW 데이터 공간에 적재를 시키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널리틱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통합되어 있고 일관되게 보실 수 있으며 증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W라고 약자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데모를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저희 거에 접속을 하실 때에는 cloud.oracle.com 이렇게 치시면 방금 보여줬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혹시 화면 다 보이시죠? 제가 갑자기 공유가 제대로 됐나 궁금한데 됐으면 한번 답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왼편에가 이제 접속하기 위한 그러한 고객사별로 저희가 계정을 하나씩, 글씨가 작으십니까? 그러면 좀 잘 보이시나요? 하나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크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cloud.oracle.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왼편에 각 고객사별로 이제 계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용 계정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계정 데모 테스트 하고 싶다라고 예스라고 선택하신 고객분들은 이렇게 어카운트 계정이 하나씩 나갈 겁니다. 걔를 써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계정 이름을 넣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저희 싱글 사인온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실제 이제 나중에 배포해 드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데모 계정은 피닉스 쪽에 있는 서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 왼편 상단 위를 누르시면 저희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인프라 서비스로 컴퓨터나 스토리지, 파일, 네트워킹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오라클의 강점인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형태로 쓰실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어메탈이나 VM, 엑사데이터를 기본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들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자율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이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 제이슨 기반의 그 다큐멘트 관리하는 부분, ATP라고 운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MySQL이나 NoSQL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관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별도의 서비스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및 플랫폼을 위해서 분석, 모니터링, 이메일, 서비스, 개발자, 블록체인 이렇게 다양한 파스 서비스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 중에서 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이 왼편 하단에 있는 구획에 APEC, ADW 데모라는 그러한 구획을 안에다 데이터 베이스를 하나 생성해 놨고요. 이름은 아마 동일하게 ADW OAC 제로라고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OAC 제로를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면 하나의 DB가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저희 엑사데이터의 기반 위에서 온라인 중에도 스케일 업다운을 자율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DB가 하나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 ADW라는 DB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커넥션 정보, 저희는 이제 월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속할 수 없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능 허브라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잘 돌아가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컨솔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케일 업다운을 온라인 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CPU 개수 이렇게 늘리고 하시면 바로 온라인상에서도 그냥 스케일 업이 되고요. 자동 스케일링 기능을 체크를 하시면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게 성능이 더 좋아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온라인 중에 성능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서비스 콘솔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요에는 이 오토노머스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활용률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어떠한 SQL들이 날라왔나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에서는 전자지갑과 비밀번호 또한 사용자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오라클 ML은 오라클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플린 기반의 노트북을 제공해드리고 그 안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자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DW에 접속할 수 있는 또 이제 뭐 클라이언트 다운받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REST API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자로 쓰셔서 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에이펙스가 이따가 설명드릴 개발 툴이고 지금은 이 DB에 굉장히 손쉽게 접속해서 데이터를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웹용으로 나와 있는 SQL 디벨로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SQL 디벨로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로컬에 깔리는 클라이언트 버전이 이렇게 외부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올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데이터 로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로컬에 있는 파일을 갖다 올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파일 올려볼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끌어다가 올려서 바로 DB에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엑셀 파일을 이따가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할 건데 사용자 아이디와 사용자가 어디로 등록을 했는지, 사용자의 등급은 어떤지, 그리고 성별과 어디에 살고 있는지들에 대한 이 엑셀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아이고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제게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찾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데이터가 올라간 거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작업을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유선 이름으로 데이터가 올라간 거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손쉽게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SQL문 같은 거를 실제로 써서 화면에 보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에서도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바로 올렸는데 이것들을 그냥 손쉽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안내 설명들을 하나씩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제가 SQL을 누르면 해당하는 유저 안에 테이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금 제가 올렸던 테이블들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테이블에 대해서 하고 실행을 하시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셔서 그냥 바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 로드라는 부분에 아까처럼 동일하게 올려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손쉽게 올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따가 실제 데모에서 사용할 그러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 들어있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데이터베이스 하나 안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보셨던 활용 측면 그리고 또 자유롭게 스케일 업다운 하거나 재시작하고 복제하고 클론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분석을 하시다가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서 뭐 이제 머신러닝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복제를 하나 클론 떠서 거기서 다른 테스트들을 같이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한번 해놓을 걸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선 업데이트를 하면 실제 보시면 스케일 업다운이 온라인상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동일하게 쿼리를 날리면 해당하는 쿼리의 결과를 이렇게 그냥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바로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굉장히 좋은 스케일 업다운 가능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데모는 마쳤고요. 그러면 한 단계가 지났으니 하나의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한 10분 안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운영 중 언제든 스케일 업다운이 모두 가능하다.
OX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간 걸로 벌써 하기도 전에 다 막 답이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초 드렸고요. 네, 실제로 온라인 중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O 체크하신 분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라고 저희 에이펙스라고 짧게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툴은 아니고 굉장히 예전부터 저희 오라클 DB 안에 개발 툴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스가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같이 붙어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배포해서 쓸 수 있으며 확장이 가능하고 엔터프라이즈 앱도 개발 가능한 로우 코드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 같은 게 필요 없이 제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냥 바로바로 원하는 화면들을 생성하셔서 분석하고 조회하고 입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스는 저희가 하나 만들면 모바일로 접속해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실 반응형 앱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및 모바일 앱으로 동시에 개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사실 시각화를 손쉽게 해서 보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QL 기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DB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근해서 순차적으로 쓰시기에 이제 굉장히 편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개발에 가셔서 오라클 에이픽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가실 때에는 사실 관리자 어드민에 들어가서 패스워드로 새롭게 이 에이펙스를 쓸 사용자를 하나 먼저 생성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다 넘어서 그 다음에 나온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핸즈온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배포해드릴 문서에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사용자를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에이펙스 유저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를 생성을 했고요. 비밀번호를 해놨는데 제대로 써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도중에 여기 한글로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글화된 그러한 화면으로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기본으로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웹용 SQL 디벨로퍼에서 SQL 했듯이 여기서도 데이터를 관리해서 핸들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때 팀이 한꺼번에 해서 팀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갤러리라 그래서 샘플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칼렌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데이터, 샘플 데이터 로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차트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커스터머 트래킹 하는 거라든지, 폴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샘플로 제공해드려서 이렇게 눌러서 바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 샘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되면 이라고 뜨는 거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작성기를 누르시면 생성이 있고 만들어진 걸 다시 넣으실 수도 있고 뭐 대시보드나 그 외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 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기반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내가 일정한 데이터를 줘서 한꺼번에 할 거야 라고 여기서 파일로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올렸던 그 파일을 그대로 사실 쓰긴 할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파일을 올려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제가 커스터머라고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하고 누르면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시는 엑셀로 데이터가 한 얼마나 있어요? 2000이니까 1999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올라가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데이터가 적재가 되었습니다. DB 안에. 그럼 이제 들어있는 것 같다가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생성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화면을 만들어줄지를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줍니다. 홈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를 보여줄 거고, 하나는 이런 이미지 차트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보고서 형태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쓸수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커스텀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다른 작업들, 뭐 액세스를 한다던가 템플릿을 바꾼다던가 하는 거를 별도로 더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기본으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폼이 생성되고 있는 도중이면 제가 지금 한 작업은 엑셀 데이터를 저희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공간에 집어넣고 걔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폼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나면은 지금 이제 거의 생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본으로 홈이라는 화면이 있을 거고 대시보드라는 화면, 그리고 커스터머로 볼 수 있는 차트 화면, 폼 형식의 보고서 화면, 기타 모든 화면들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바로 실행하시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유저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대시보드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데이터 중에서 이제 등록한 경로가 어디인지 또는 패스가 있고 고객의 등급은 어떤지, 그래서 골드 등급이 제일 많구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성별을 봤을 때 남자의 비율이 좀 더 많구나, 시도는 서울시에 있는 애들만 올라왔구나, 이런 정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은 이렇게 아까의 항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클릭해서 바로 원하는 것들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걸 여기다 입력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고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보다가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바로 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뭐 이렇게 바꾸시면 입력하실 수가 있고, 디폴트는 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지만 이걸 이제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클릭박스나 뭐 원하시는 다른 형태로 사실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고, 이 폼들은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업무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원하는 형태로 차트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저희가 서머리에서 사실 보기도 했지만 성별로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그래서 합계를 보여줘봐, 이 고객에. 이렇게 해서 그냥 선택을 하시고, 차트든 막 파이 형태로 보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냥 차트가 바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의 폼 형태로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차트들로 구성 만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원하는 필터링 하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 안에서 내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거나 새로운 세션들 같은 거를 저희 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래 하단에 보시면 메뉴 중에 페이지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을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시보드에 뭔가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코드거든요. 최소한의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라 그냥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등록 경로와 고객의 레벨 사이에 제가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추가하시면 왼편에 이제 차트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아까 등록 경로에 온라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고객에 대한 등급을 제가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그냥 차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의 형식은 앞때보다는 파이 차트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픽셀은 우리가 고정시키지 않으면 동일하게 비슷한 사이즈로 움직일 거고요. 여기 안에 실제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지를 이제 선택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에 제목에 파이 형태의 내가 차트를 만들 거야를 선택하고, 실제 어떤 거를 할 건지 여기 안에서 쓰시면 되고요. 어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그러면 방금 제가 넣었던 커스터머란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SQL과 소스 방식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아이고, 테이블을 저처럼 선택하신다거나 SQL문으로 아예 작성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선택을 할 거고요. 대신에 웨어 조건에서 아까 아리스테스라고 등록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온 고객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들어온 고객만 보는데 제가 뭘 할 거였냐면 온라인 고객의 등급을 줘야 할 거였잖아요. 등급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온라인 고객의 커스터머 등급이 보여줘. 등급의 카운트를 보여주는데 썸에서 보여줘. 그냥 이렇게만 선택을 하시면 차트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여기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만든 온라인 등급 조회가 이렇게 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고객은 이 레드레벨은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골드레벨은 동일한 분포들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데이터를 올려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수정하신다거나 새로 더 입력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로우코드 개발 툴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여드렸으니 두 번째에 대해서도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는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이 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분들이 빠르게 작성해 주셨는데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고 이건 약자고 사실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현업들은 잘 쓰시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신다거나 화면을 개발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썼다면 이젠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실제 현업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샘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마켓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고객 매출 마스터라는 매출에 관련된 데이터와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제품이 들어있는 데이터, 상점 정보 마스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모를 할 거고요.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의류 업체다라고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상점이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점의 매출이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점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이 매출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ADW와 OAC라는 분석 툴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VIP 고객들 등급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화면들은 사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실제 핸즈온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고객들한테 사용 가이드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아까 처음 로그인한 화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석은 화면을 내리시다 보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솔루션 및 플랫폼 안에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널리틱 클라우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널리틱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기 생성되어 있는 그런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아까 한 번 더 이 세션 하기 전에 잘 돌아가나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왼편 구획이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그 루트가 아니라 저희 APEC, ADW 데모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인스턴스 이름을 누르시고 분석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시면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단계가 너무 복잡했지만 사실 실제 현업들이 쓰실 때에는 이 해당하는 URL만 배포해 주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화면이 좀 작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왼편 상단을 누르면 모든 거에 메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분석도 똑같이 왼편에 있고요. 카탈로그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만든 그런 프로젝트, 요로 하나를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내 폴더는 자기만을 공유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공유 폴더에 가시면 뭐 부서별로, 팀별로 각각 공유된 형태에 따라서 바로 조회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부분은 실제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걸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접속이라는 부분은 어느 DB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디 파일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뭐 운영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접속을 보시면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여타의 다른 DB나 솔루션 툴에서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곳을 알려주는 게 접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집합은 그 어디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제품 마스터, 고객 마스터, 뭐 매출 마스터, 상품 정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가공하거나 처리하거나 여기서 머신러닝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 뭐 콘솔이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먼저 기본적으로 데모에 이 마켓 공유 폴더에 가시면 오라클 핸즈온 랩의 역자인 그 폴더 안에 마켓 오라클이라는 프로젝트가 들어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고 들어오면 사실 벌써 사전 작업들은 이미 다 끝내져 있는 상태인데요. 데이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ADW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끌고 온 데이터들 바로 화면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연결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에 가셔서 데이터를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가 느릴까요? 이게 줌이랑 항상 연결이 돼 있으면 평상시보다 퍼포먼스가 약간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보시면은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새로운 걸 가지고 올 때에는 플러스 버튼을 항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집합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새롭게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생성을 할 때 실제 여기다 엑셀 파일을 올리면 손쉽게 사실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올렸던 거 하나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고객 데이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가 놓으시면요. 이 데이터를 얘가 실질적으로 읽어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쭉 가지고 옵니다. 고객의 아이디와 어디서 등록했는지 고객의 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라는 애트리뷰트 속성 값으로 인식을 하고요. 숫자들은 이렇게 측정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게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그 법정 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추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올려서 그냥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쉽게 올라가서 이걸 갖다 분석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올릴 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엑셀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이걸 했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올린 거 제가 보여드린다면 방금 올라갔던 애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성별로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 그러면 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이렇겠구나. 그냥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여줘봐. 이렇게 바로 나오죠. 차트는 나는 이런 파이 차트가 좋아. 그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색상을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시각화하기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가진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 마켓 오라클이라는 그런 회사의 총 매출을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 매출은 얼마인지 또 오프라인에 대한 오프라인 매출은 얼마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총 회원수는 얼마였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총 매출액과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매출 추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자파에 대해서 각각 월별 매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성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판매 비율, 매출 같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총 매출 금액인데 월별 매출 어떨지 궁금해. 뭐 이런 거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월을 이 매출에 차트에 이렇게 놔주시면은 월별 매출이 어떤지, 언제가 제일 낮았는지, 언제가 제일 높았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시각화되어 있는 걸 손쉽게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월 일자별로 매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잘 되다가 갑자기 2019년 7월부터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엄청 큰 하향 곡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좀 상향 추세라 괜찮은데 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실 때 오른쪽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통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 중에서 우리가 추세를 보여줘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온라인 아래 부분, 온라인은 상향 추세에 있지만 오프라인은 하향 추세. 이런 것도 누르셨을 때 보시면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제가 오른쪽 눌러서 통계를 원클릭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통계들 중에서 추세라는 트렌드를 봤는데 선형, 지수형, 다항식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조금 더 원하시는 형태의 분석 알고리즘들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이 좀 우리 오프라인이 지금 매출에 좀 문제가 있구나. 왜 이런지 좀 고민인데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보는데 사실은 지금은 데모를 구성해 주실 때 이미 다 등급을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점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사실 코드가 여기 하나 누르면 이제 새로운 캔버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상점 코드 이렇게 놓아봤을 때 온라인 네, 사모님. 네? 밖에 나가서. 온라인을 뺀 모든 상점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상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이거를 그룹핑 할 거예요. 그룹핑하는 방법은 준비에 가셔서 매출 마스터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미 사실 먼저 한번 해놨는데 제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상점 코드를 이 왼편에 가시면 뭔가 이렇게 막 3줄, 4줄 있는 건 다 메뉴예요. 메뉴에서 저희가 그룹화라는 애를 선택하면 이 상점 코드를 내가 그룹핑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이름을 먼저 적으시면 되고요. 상점 구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이름입니다. 온라인 상점은 당연히 온라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상점에 온라인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하나의 그룹을 더 만들 건데요. 이번 그룹은 오프라인이라고 만들 겁니다. 이 오프라인은 나머지가 모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 추가 이렇게 해주셔서 원하는 이제 상점 구분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왼편에 제가 만든 상점 구분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하면 데이터에 대한 이렇게 변경된 상태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표시된 거를 스크립트 적용을 누르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떡하지? 이거를 단계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다 저장까지 안 됐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상점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프라인 하시고 모든 애를 추가해주고 단계를 추가. 그래야 여기 아까 약간 미리 보기 형태로 보였던 거고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적용을 누르시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이 어널리틱도 오토노머스도 모든 솔루션 안에서 뭐가 있냐면 권장사항이라는 애가 보여져요. 이거는 얘가 이제 자동으로 머신러닝 기능이 돌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애들을 더 추가해 주는 기능들이에요. 지금 일자를 보니까 일자에 대해서 내가 뭐 주별로, 월별로, 일별로 더 추출해 줄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등급을 보면서 등급을 뭐 위와 아래로 나눌 수 있는 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도 구분해 줄게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수도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뭐 미도, 경도 정보는 어떤지 그런 것들도 더 추가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 더 이렇게 매출의 그룹을 만들었고요. 실제 시각화에 가서 해당하는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저희 오프라인 상점이 좀 하향 추세를 걷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애들을 분석해보고 싶어 라고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애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볼 건데요. 어떤 걸 볼 거냐면 매출을 보고 싶은데 고객이 있는 위치에 대해 먼저 고객이 어디에 살고 그 다음에 고객이 거기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포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사는 법정 동코드를 누르면 해당하는 지도로 법정 동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도로 맵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법정 동코드별로 봤을 때 코드만 있으니까 잘 모르면 이렇게 음면동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마우스를 다시 클릭하셨을 때에는 해당하는 그게 어느 동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상계동 되게 많구나. 그리고 여기 신림동 사람 많구나. 그리고 화곡동 이렇게 이제 사람이 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이 동네에 오프라인이 많은가 안 많은가를 조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층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거기다가는 상점이 있는 위치별로 상점에 대한 매출을 볼 겁니다. 그래서 상점 마스터 정보를 가셔서 거기에 보통 사실 데모하기 전에 상점 마스터 정보를 끌어오는 걸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들어있길래 제가 그거를 잠시 빼먹고 엑셀을 넣었거든요. 근데 한 작업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도와 경도는 우리가 분석으로 볼 거예요. 측정값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라서 얘가 자동으로 측정값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기 왼편에 가셔서 준비해서 해당하는 지점의 경도와 위도 정보를 누르시고 왼편 하단에 속성에 가셔서 처리 유형을 측정 단위가 아니라 속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각화에 오셔서 방금 내가 했던 위도와 경도에 따른 두 번째 층은 위도와 경도에 따른 매출. 경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매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나씩 저는 클릭해서 놨는데 사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3개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매출이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는 아니고 압구정
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은 사실은 그 사람이 많은 지역, 고객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뭔가 매출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들 사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점 유형에 따라서 우리 매출이 다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매출을 상점의 유형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점 정보 마스터에 가서 상점 유형 그리고 상점명 그리고 상점에서 혹시 포인트를 사용했나 궁금하실 수 있으니 포인트 사용력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까의 매출과 함께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시각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피벗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피벗 형태로 보면은 상점의 유형별로 상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고 매출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전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거래 금액으로 소팅해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거래 금액이 큰 옷부터 봤으면 좋겠어 라고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이렇게 직영 매장들이 매출이 좋구나 라는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가맹점보다는 직영 매장이 매출이 좋구나. 그럼 직영 매장 중에서 어떤 게 매출이 좋을까 라고 또 하나 찾아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애의 왼편의 메뉴를 눌러서 시각화를 동일하게 하나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이 하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제된 시각화를 갖다가 포인트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직영 매장별로 누적된 거를 매출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상점 유형별로 한번 구분해 볼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상점 유형별로 봤을 때 직영점의 매출이 좋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유형별로 보는 거 말고 그럼 성별로 봤을 때는 어디가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성별은 고객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성별로 매출 볼수 때 어떨까? 하고 성별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매장을 다시 선택을 할게요. 매장. 상점명을 넣고 각 상점의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볼 거였는데 제가 상점에다가 또 업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점에 색상별로 어떤지 보여줘 라고 색상에다 성별을 놓으면 지금 보면 뭐 직영 매장이나 가맹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성별로 차이가 나는 매출을 일으키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별 말고 고객 한번 등급별로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별 나오고 고객의 등급별로 보여줘 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보면은 고객의 등급별로 봤더니 매출이 제일 좋은 매장은 역시 VIP들이 많이 와서 사는구나. 우리가 VIP에 대해서 뭔가 케어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인사이트를 얻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는요. 캔버스 화살표 있는데 누르시면 캔버스 이름도 바꾸고 속성도 바꾸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이름 바꾸기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상점 분석하고 나서 그럼 VIP 등급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제품의 제조사들은 어딘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구분했던 오프라인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고객의 등급도 VIP만 놓고 볼까요? 사실은 화면에 다 있으니까 이거 빼고 할게요. 나중에 데모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걸 볼 거냐면 제조사에 따른 거래 매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원하는 시각화를 표현하면 되는데 눈에 그냥 잘 보이게 하려면
ADW 상사 제일 많고 SE 허브가 좀 그 다음에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등급별로는 어느 제조사께 많을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필터는 이 전체 시각화에 대해서 필터링이 된다면 이 아래 필터는 이 해당하는 하나의 시각화에 대해서만 필터링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VIP에 대한 애들의 제조사별 매출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좀 색상으로 볼까? 하면 범주에 있는 거 밑에 내리면 또 색깔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VIP는 ADW 상사와 SE 허브가 많구나.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아까 한 것처럼 그 메뉴 버튼에서 시각화 복제를 하셔서 그러면 뭐 VIP 아니어도 다른 고객도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골드 레벨은 어떤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골드 레벨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여기에 대비 굉장히 조금 이제 적은 보고 다른 새로운 고객사들도 제조사들도 막 눈에 띕니다. 하나 더 복제를 하셔서 또 다른 그룹에 대한 것도 궁금해. 이제 실버 그룹에 대해서도 보죠.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실버도 봤더니 실버는 세 번째가 오라 유니버시티였나 봅니다. 거기가 제일 많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등급도 어떤지 궁금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레드 등급에 해당하는 우리가 제조사별 뭐 어쨌거나 ADW 상사와 SE 허브가 독보적으로 제조사들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팔렸으면 그러면 요거는 등급별 제조사 이렇게 했다면 그럼 이 제조사들 중에 ADW와 SE 허브가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독려하는 차원으로 얘네들이 어떤 걸 팔고 어떠한 제품들을 주로 팔고 있고 어떤 형태로 가며 뭐 거래 금액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제조사에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제품의 대분류별로 그 다음에 제품을 소싱하는 소싱의 유형별로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금액 이렇게 해서 얘를 볼 때 저는 이제 생키 방식으로 색깔로 얘가 진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ADW 상사 단독 소싱의 여성 오류가 제일 많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아까 또 하나 SE 허브 단독 소싱의 여성 오류가 제일 많았구나.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 판매 업체들은 대부분 여성 오류를 주로 잘 팔고 있는데 그러면 제조사에 따른 수수료와 거래 금액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조사와 수수료와 매출 이렇게 거래 금액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럼 이제 거래 금액별로 상사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눈에 잘 안 들어오니 아예 수수료를 카테고리로 놓으면 조금 더 잘 들어오겠네요. 그럼 보시면은 수수료를 우리가 8% 받고 있는 두 개의 SE 허브와 ADW 상사는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고 있는 업체들은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업체들과 계약을 하실 때 수수료율을 조금 더 잘하는 업체들은 낮춰주고 못하는 업체들은 뭐 도녀 차원에서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 시각화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들 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뭐였냐면 ADW 아니라 머신러닝을 실습할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은 저희 거 안에서 운영을 잘하게 돌아가는 머신러닝 기능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고급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안에도 OML이라고 제플린 기반의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렇게 SQL 형식으로 쓰실 수 있는 OML4 SQL도 있고 파이썬 기반으로 쓰실 수 있는 OML4 파이라는 그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잘 못 쓰시니까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드려요. 이 알고리즘은 사실은 우리가 마켓 바스켓 분석이라고 장바구니 분석을 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다 템플릿화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게 우리가 분석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는 것, 이상치를 보는 것, 뭐 마켓 바스켓 분석, 형상 추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템플릿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점이 보통의 파이썬이나 일반 것들로 할 때에는 데이터를 어쨌거나 그 파이썬이 있는 서버로 다 끌고 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건 DB 안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의 이관 작업 없이 빠르게 쓰실 수 있고, DB 안에 있는 패러럴 처리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수행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좀 뭔가 개발자나 전산팀, IT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쓸 수 있는 게 이 OAC라는 분석 솔루션에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사실 그냥 클릭해서 쓸 수 있는 머신러닝도 있고요. 이 왼편에서 제공해드린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에서 모델에 적용하시거나 DB 분석을 클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이 내가 굳이 어떤 언어를 모르더라도 쓰고 싶다고 할 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OAC에 있는 머신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내가 적용할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분류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거는 고객의 구매 내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VIP 고객이 어떤지를, 어떤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VIP가 될 건지를 예측하는 그런 거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저장 하나 할까요? 그냥 저장하시면 기본적인 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제가 공유 폴더 거 열어서 거기 안에 데이터 집합과 다 같이 공유하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 거에서 그냥 저장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는 제가 저장하고 있는 도중이길래 또 새롭게 하나를 열 건데요. 머신러닝은 어디서 쓰실 수 있냐 하면 데이터 흐름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쪽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데이터 흐름 이렇게 누르시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뿐더러 머신러닝 분석을 할 건데 지금 훈련 데이터를 갖다가 머신러닝을 하나 돌릴 거예요. VIP 데이터가 어떤 애들이 VIP가 될 건지에 대한 거. 그래서 고객의 등급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건데 오프라인에서 남성 의류를 몇 건을 샀고 뭐 자판은 얼마를 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들어있는 그런 고객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 아까 ADW 안에 있는 DB를 여기서 이렇게 되게 쉽게 가져다 쓰실 수도 있으세요. 샘플링 한다거나 마켓 바스켓 분석 갖다 쓰신다거나 클러스터링 아니면 토커나이즈에서 프리퀀시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VIP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바이너리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 그 이미지만 보셔도 이게 무슨 분석이거나 대충 감이 오시죠. 얘는 쭉 숫자가 올라가는 수치를 예측할 거다. 얘는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거다. 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거다. 저는 두 가지 분류한 형태를 선택할 거고요. 알고리즘은 파이썬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디시전 트리 방식을 앙상블처럼 여러 번 돌려서 해당하는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돌리겠습니다. 타겟은 저희가 이거 고객의 등급을 볼 거고요. 고객의 등급. 그 중에 어떤 값으로 분석할 거면 VIP인지 아닌지 분석해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VIP 이렇게 이제 넣을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보통 저희 오라클에서 최적화시켜준 값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 해보시다 보면 일정한 데이터를 갖다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분류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준 데이터를 갖다가 80%는 학습을 시키고 20%는 맞나 안 맞나 검증을 해 라는 의미로 이 트레인의 부분을 80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RF 모델 이러한 모델명으로 한번 저장을 해줘라고 한 거죠. 모델명도 만들어주고 얘를 이거는 지금 데이터 흐름에 대한 이름을 저장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하나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바로 이 이제 학습 모델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고 났을 때에 우리가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를 검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냥 다른 메뉴 가셔서 다른 작업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원하는 거, 내가 뭐 볼까? 뭐 이런 작업도 쭉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데이터의 플로우에 가서 보시면 이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방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거 완료됐고 이렇게 이제 바로 보여지고요. 완료가 됐으면 이 머신러닝 탭에 가시면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검사 버튼을 누르면 실제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 품질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VIP와 기타로 구분해라고 했을 때 제가 80대 20의 비율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VIP인데 VIP로 분석한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VIP로 한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실제 아닌데 아니라고 분석한 그러한 것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와 재현율은 실제 맞는데 맞게 분석했나 아니면 실제가 아니었는데 맞겠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모델 정확도가 88%가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이제 다른 거 분석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항목들 보시면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과 뭐가 나왔다 퍼센트 정확도는 얼마고 F1의 비율은 얼마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보고 실제 그럼 내가 예측할 데이터를 갖다가 이 모델을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프로젝트, 제가 이런 시각화들은 다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흐름에 가서 데이터를 써서 결과를 뭐 이렇게 데이터 집합, 엑셀 같은 형태로 뽑아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 바로 눈으로 그냥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샘플 어플라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당하는 방금 만든 내가 RF 모델의 시나리오를 그냥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나왔네. 잘 안 맞았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RF 모델에 대한 결과값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됐으니까 제가 그러면 흐름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흐름에 가셔서 아까 우리가 학습 결과를 예측할 데이터를 넣으시고 방금 내가 돌렸던 그 모델을 적용할 거야 라고 적용 모델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 같아 라는 것과 그 어떠한 몇 퍼센트의 신뢰도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예측했어 라는 것과 어떤 이유로 얘가 어떤 그룹핑 속에 있기 때문에 VIP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를 예측하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결과를 그냥 저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F 모드 적용된 결과를 보고 싶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동일하게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실행하시면 데이터가 결과셋이 집합으로 떨어져요. 집합으로 떨어진다는 건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냐면 저희 여기 데이터에 집합에 새로운 게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이에 벌써 다 돌아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나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 예측 결과와 신뢰도와 그룹을 고객별로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게 잘 안 보이시겠죠? 그러면
실제 VIP인지 아닌지 고객별로 어떠한 그룹이기 때문에 VIP라고 결정했어 라는 값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얘는 VIP라고 결정을 했어요. C00134는 VIP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오프라인 썸의 자파를 산 금액이 얘보다 크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얘도 조금 더 이제 시각화시켜 보신다면 이렇게 색상을 놔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VIP의 신뢰도 제일 좋게 본 애가 누굴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2969 이 애들은 오프라인 자파를 많이 샀구나. 그래서 많이 저기가 됐구나. 의류가 어떻기 때문에 뭐 의류를 안 사서 얘는 VIP가 아니구나. 뭐 이런 정도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거는 지금 제가 샘플 데이터를 준비한 거라 이렇게 너무나 심플한 결과들로 보여주긴 했지만 뭐 마케팅 고객들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예측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시겠다. 이런 걸 하실 때 원하는 고객 정보와 이렇게 구매 내역들 그리고 신규 아이템이 이 이전 그 제품과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타겟 고객을 셀렉션 하실 때 활용하시면 손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가 VIP 초청 이벤트를 날리겠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바로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머신러닝 모델 학습법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제가 잘 퀴즈 만들 줄을 몰라서 땡땡땡은 셀프 서비스 시각화뿐만 아니라 내장된 알고리즘을 통한 머신러닝 분석과 오라클 DB에서 제공하는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어머나 어떡하지? 잠깐만요. 답. 그럼 얘도 맞기는 맞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OAC만 썼는데 ML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OAC, ML 쓰신 분들 다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B 안에 내장 함수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것, 뭐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따가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이게 끝나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 이제 뭐 이 세션이 어땠는지 쭉 정리하시고 설문지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을 하셨을 때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계정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정보도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핸즈온 로그인 아까 저 cloud.oracle.com에 로그인했던 그런 어카운트 계정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이제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계정들 쓰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어떻게 핸즈온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참조하셔서 해보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 대표분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관리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뭐 OAC 같은 데 올려서 한번 시각화도 만들어 보시고 또 이제 OML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써보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답변이 됐고 그러면 여태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